저는 강아지한테 간식을 줄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뺀 다음 이쪽에 깔아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 여기다 대고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간식을 먹을 때 주둥이에 진동이 느껴져요. 그러면 좀 보호자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네.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 보호자님들한테도 늘 숙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무는 개든 물지 않는 개든 천미용을 오든 사실 앉아 엎드려 손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선생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트 교육? 하우스 교육? 맞아요. 매트 교육. 매트 교육의 장점이 뭐죠? 여기를 좋은 공간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에서 좋은 것도 일어나지만 싫은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트를 깔지 않고 수건을 깔아요. 수건을 까는 이유는 일석이조. 목욕할 때 써도 되고요. 교육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되게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바닥 촉감과 다른 이 부드러운 잔디 같은 촉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강아지가 구분하기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 매트 교육을 할 때 단순해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미용 테이블로 바뀌는 겁니다. 자, 깔아뒀어요. 여기 올라왔을 때 저는 강아지한테 간식을 줄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교육자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을 쫓아오게 돼요. 매트에서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손을 주잖아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시키고 떠나잖아요. 손을 보고 쫓아올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를 시켰을 땐 간식을 그냥 바닥에 던져줍니다. 아주 작은 간식, 말랑말랑한 작은 간식을 던져주고 여기서만 계속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부러 이거를 빼버려요. 뺀 다음 이쪽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빼버리고 이쪽에 놓고 일로 올라와. 그럼 강아지가 학습을 사람 앞으로 오면은 간식이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옮겨지면 저쪽을 쫓아가야지 간식이 나오구나. 그럼 정확한 테이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미치게 만들죠. 간식에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클리커 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옳지 하고 간식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간식을 주죠.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용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평생 듣는 소음, 진동, 미용 도구예요. 올라왔을 때 옳지라는 음성, 칭찬 빼주세요. 아무 말 없이 틀어지고 간식을 던져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소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느끼게 되면서 미용 도구 소리는 즐거운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간식을 떨어뜨리는 곳에 미용 도구를 대주는 거예요. 간식을 여기다 떨궈 줬어요. 여기다 대고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간식을 먹을 때 주둥이에 진동이 느껴져요. 진동은 불쾌한 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구나라고 인지해요. 그러면 벌써 이 매트에서 클리퍼 트레이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됐다. 나중에는 옆방에서 클리퍼만 틀어줘도 호다다다닥 달려와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그때부터는 자리를 이동합니다. 자, 수건을 깔아줬던 장점이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예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제가 수건을 깔 거예요. 근데 테이블에 수건을 까는 이유는 아까 매트 교육을 할 때 강아지가 이 수건 촉감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굳이 여기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수건을 요렇게 계단식으로 해주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한답니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 여기다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간식을. 똑같이 올라와 하면 강아지가 올라오죠. 켜지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자, 1층, 2층이 있어요. 1층에서만 끝내지 않아요. 왜냐면요. 1층에서만 끝내면 보호자님이 여기서 싫은 거 다 한다고 했어요. 미용도구 교육도 할 거고 빗질도 여기서 할 거고요. 목줄도 여기서 할 거예요. 간식도 여기서 먹을 건데 강아지가 사이즈가 이만한데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전 아직 벌써부터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빗질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빗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보호자님 그러면 또 분명히 훈련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바닥에서 주던 걸 다 수건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올라와 하는 순간 이 아이는 정상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왜? 정상에서만 간식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상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빗질을 하면서 간식을 주는 거고요. 이 이외에 딱 올라왔어요. 근데 간식을 먹고 빗질도 하는데 내려와도 간식을 주고 이뻐해요?
그럼 얘는 바보가 아니에요. 올라갈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오지 않아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실은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독서실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것만 무조건. 심지어 아침밥 저녁밥도 여기서만. 그럼 얘네는 이 공간에서 난리가 나요. 또 테이블 하나로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요, 목줄 찰 때 도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줄만 꺼내들면 막 뱅글뱅글 돌고 자기가 현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산책 갈 때도요, 올라와 시키고 여기서 목줄을 채워보세요. 애들이 뱅글뱅글 돌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수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중력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만 끝내면 또 아쉽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영상을 보면은 애들이 목 트라우마라는 게 많아요. 목을 잡으면 혀가 보라색이 되면서 비명을 지르고 문다는 거예요. 제가 목을 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단순한 기억이 있어요. 목이 잡힐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을 잡는 순간이 보통 언제냐면요, 진료 볼 때, 치료 볼 때, 귀 청소할 때, 얼굴 미용을 할 때 목을 잡아야지 안전한 거예요. 목을 잡지 않으면 머리가 휙휙 돌면서 혀가 잘려나가거나 귀가 잘려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용사들, 교육자들, 그리고 수의사분들도 항상 목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항상 누가 잡아요? 아까 말했죠? 어디 가서 뭘 할 때만 목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안 좋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올라가를 교육 잘했고요. 올라가를 정확히 인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있다고 하나만 시켰죠. 이러면 강아지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2개 시키고 간식 하나 줄 거고요. 나중엔 3개 시키고 간식 하나 줄 거예요. 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고 이걸 키고도 줬어요. 하지만 주지 않아요. 올라와, 당연한 거야. 그 다음은 난 너의 목을 잡을 거야. 목을 잡았더니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목 잡고요, 바로 간식 계속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을 잡았던 걸 빼버리는 순간 간식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생각하겠죠. 아, 불쾌하게 왜 내 목을 잡는 거야가 아닌, 내 목을 잡을 때마다 간식이 나오는구나. 빨리 내 목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빨리 저를 포박해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을 잡고 기다려도 시켜보고, 기다려. 뭐 1, 2, 3초 하고 줄 수도 있고요. 10초 세고 줄 수도 있고요. 밀려만 가는 게 아니라 변칙적으로 해주세요. 뭐 어쩔 땐 10초 있다 두고 어쩔 땐 1분 있다 두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없는 타이밍에 이 아이가 기다림성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거를 늘려주면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목 잡고 하나, 둘, 셋, 넷 놓고 간식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빗질도 마찬가지죠. 목을 잡히는 게 좋으면은 그때부터 도구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빗질 해주시고 간식 주시고 이러다가 밀당하듯이 있죠.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그만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하다가요, 그냥 가지고요 떠나세요. 그냥 가버리세요. 그리고 이 친구를 무시하세요. 그럼 이 아이는 이 도구 나올 때만 나를 이뻐하고 나를 붙잡았을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나를 이뻐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놀이터에서 아무도 안 놀아주는데 독서실 책상에서 놀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여기서 미용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겨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교육들 사회화 교육의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개가 문제가 없어도 집에서 해주면 단점이 없어요. 장점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먹이고 싶다? 올라와 시키세요. 그리고 여기서만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붙잡혀 있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미용 도구 나올 때도 기분 좋은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를 하실 때 목 잡는 거 예민한 애들도 있고 뭐 빗질하는 거 예민한 애 있고 뭐 클리퍼 했을 때 예민한 애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많이 하시지 말고 우리 애가 좀 어떤 거를 예민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그걸로만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하죠. 네. 일단 하우스부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싫어하는 특정의 상황, 특정의 물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목 잡는 거 싫어하고 빗질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 이 2개 다 하면 당연히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정말 기본이죠. 가장 기본.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여러 방향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는 어떤 아이든 해도 돼요. 미용 견종이라면 무조건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거 별개로 또 다른 문제 있는 게 나올 수 있죠. 그죠. 목을 잡았더니 물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에 안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 맞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춰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일상 패턴 있잖아요. 맞아. 그냥 공짜로 먹던 친구였거나 자율배식을 했었거나 아니면 누구나 이뻐하는 거예요. 다 짖으면 안아주고 울어도 안아주고 항상 같이 자고 이랬던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지시를 했을 때 내가 그 지시를 왜 받아들여? 너 어차피 나 이뻐할 거잖아 엄마. 그냥 나를 이뻐해. 꼬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무작정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 그 일상 패턴을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필요한 건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셔서 만날 수도 있고 방문 교육으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방문 교육. 그렇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그래서 미용할 때 예민하지 않는 애들도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미용할 때 예민한 애들도 당연히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엄청 심한 애들도 일단 이것부터 해야 돼요. 모든 교육은 기본 베이스가 중요한데 기본 베이스가 잡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여기 채널에 가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 성문순 대표님을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를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죠. 네. 문제 행동이 있든 아니면 문제 행동이 없든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아기 때부터 뭔가 우리의 첫 미용은 어디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기 와서 좀 교육을 하면서 미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